비해당서 이칠봉까지 등산로 개발. 이곳과 저곳은 두 곳의 장소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곳과 저곳은 기준이 달라지기도 한다. 즉 이곳에서 말하면 저곳이 된다. 자리를 바꾸어 저곳에서 말하면 이곳이 또한 저곳이 되기 마련이다.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잘한다. 오래전부터 나는 이곳에서 저곳을 생각한 적 있다. 이곳은 이칠봉이다. 이칠봉이란 산봉우리는 실명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말한다. 이칠봉에는 대신 다른 이름이 있다. 달밤말레이 체육공원이다. 이것으로 유추하면 이칠봉에서 어느 쪽으로 내려가면 달밤말레이란 동네가 있을 것이다. 비록 현재는 그 이름 대신 다른 행정명으로 쓰더라도 안평 사람들은 아직도 그 이름을 알 가능성이 다분히 크다. 이칠봉은 높은 산이 아니다. 어느 한쪽으로 내려가면 면 소재지이다. 또 다른 쪽으로 내려가면 큰 못이 있는 실골이다. 또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 이칠봉은 해발 고도가 약 274m 쯤이다. 나는 언제인가 불쑥한 생각이 떠올랐다. 비해당까지 산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뿐이었다. 어떻게 여기서 산을 통해서 비해당까지 갈 수 있겠는가? 엄두가 나지 않는다. 산은 밑에서 볼 때와 다르다. 지난 여름에 나는 칠봉이와 뒷산에 갔다가 비해당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지 못해 몇 시간 동안 산속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이리저리 헤맨 적 있고 칠봉이와 떨어져 전혀 엉뚱한 마을 즉 창길로 내려가고 말았다. 몇 시간을 산에서 헤매느라 지칠 대로 지친 나머지 한길가에 버질러 앉아 수없이 쉬면서 다시 산에 올라 어렵게 비해당에 돌아온 적이 있었다. 개가 인간보다 뛰어난 것을 그때 알았다. 헉헉거리며 거의 다리를 질질 끌고 마당 입구에 들어서자 칠봉이가 먼저 저 혼자 온 것이 미안한지 눈치를 슬슬 살피면서도 내가 걱정되었던지 물끄러미 보는 것이었다. 산잔등이 편편한 곳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무턱대고 발자국을 틀어버리면 낭패를 당한다. 몸가짐을 바꿀 때 눈으로 어떤 목표물을 정해야 한다. 깊은 산에서는 하늘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보이는 것이란 바로 코앞의 나무뿐이다. 정신을 놓으면 그 나무가 그 나무 같아 나중에는 완전히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때부터는 조바심과 함께 일종의 공포가 생긴다. 그러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아무리 온 방향을 찾으려고 해도 잘 안 된다. 바로 비해당 뒷산에서도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다. 그때마다 나는 산길 감각이 엉망이야. 스스로 탓하면서도 스스로 위안을 삼기도 했다. 하물며 그러할진데 이칠봉에서 어떻게 비해당을 산으로 가겠는가? 여기서는 비해당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기는커녕 방향조차 알 수 없다. 그런데도 나는 여기 곧 이칠봉에서 언젠가 비해당 가는 산길을 개척하려 했다. 저쪽에서 생각할 차례다. 저쪽이 이제 이쪽이 되어 비해당이다. 거실에 앉아 한날의 불쑥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여기서 이칠봉까지 등산로를 만들면 참 좋겠다. 엉뚱하긴 해도 이런 생각은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언뜻 생각에는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이다. 쉬운 것에 도전은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런 일로 말미암아서는 큰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 바로 뒷산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여러 번 고생한 기억이 그때 물론 떠올랐다. 하지만 그건 잊기로 하고 이칠봉까지 가는 산길을 상상으로 그려보았다. 그 하나의 자신감을 불러일으킨 게 있다. 비해당은 고도가 이칠봉보다 조금 낮은 약 260m쯤이다. 두 곳의 고도 차는 기껏 몇십 미터다. 그렇다면 두 곳의 높이가 비슷하므로 산길을 연결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생각이 모든 부정적인 생각보다 강해졌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생각에 매달렸다. 오로지 나의 서툰 방향 감각과 눈짐작으로는 안 된다. 스마트폰을 활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여름 뒷산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으나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막연하게 비해당 위치를 지도로 찾았지만 하늘도 보이지 않는 산속에서 거기를 찾아가기에 스마트폰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필요한 앱을 찾기로 했다. 지도와 고도 및 GPS 관련 앱 중에서 관심이 가는 건 무조건 설치해서 화면을 띄워오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 지워버렸다. 수없이 그렇게 했다. 그러다가 하나를 찾았고 내 생각을 이룰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았다. 이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때다. 며칠 전에 비해당에서 먼저 시작했다. 물론 동물 가족이 신이 나서 함께 따랐다. 녀석은 산에 가면 기뻐서 난리다. 뒷산에 올라 북서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나침반을 보면서 말이다. 비해당 거실에서 두 곳의 위치를 본 결과 이칠봉이 비해당을 기준으로 할 때 북서쪽이었기 때문이다. 발자국 흔적을 기록으로 남겼다. 한참을 무턱대고 그렇게 산등성이를 타고 가다가 사람이 다닌 흔적이 사라진 곳에서 멈추었다. 거기서부터는 사람의 발자국 흔적도 산짐승의 발자국도 보이지 않고 봉우리는 다른 봉우리와 연결하려고 내리막을 이루었다. 나침반만 보고 북서쪽으로 좀 더 나아갔다. 이제 나와 칠봉이가 방금 지나온 발자국도 찾기 어려울 정도 낙엽이 수북한 도무지 알 수 없는 산속이다. 어디쯤에서 멈추었다. 칠봉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녀석이 알아들었다는 듯이 가까이 와서 헉헉거린다. 까닭은 녀석이 나처럼 얌전하게 산속을 걸은 게 아니다. 녀석은 산짐승 냄새가 나는 곳을 온통 쫓아다니느라 체력을 많이 소모한 것이다. 거기서부터 비해당까지는 시작할 때 녹화한 영상을 보고 그대로 추적했다. 달리 말하면 내 발자국을 따라 돌아가는 셈이다. 그렇게 해서 비해당에 돌아왔다. 헐떡거리는 칠봉이가 함께한 것이 고마워서 녀석에 우선 우유를 한 컵 주고 나는 커피 물을 올리고 담배에 불을 땡겼다. 그리고 바로 스마트폰 화면을 보았다. 우리가 돌아선 곳까지 약 1.5km이다. 거기서 이칠봉까지 지도 상이 직선거리가 비슷하다. 그렇다면 여기 비해당서 이칠봉까지 약 3km 거리로 나만의 등산로를 연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어 흐뭇해졌다. 이로부터 며칠이 지났다.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2자릿수까지 내려갔고 낮 동안도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렀다. 오후 2시쯤 두꺼운 모자를 쓰고 목도리를 두르고 역시 두꺼운 장갑을 끼고 낫을 들었다. 이칠봉에는 대장간에서 만든 낫이 있다. 그것을 들고 무작정 북동쪽으로 산을 탔다. 까닭은 뻔하다. 지난번 비해당에서 북서쪽으로 무턱대고 산길을 걸었으니 이번에는 그 반대로 해야 한다. 아무도 다니지 않은 산에는 다행하게도 고마운 흔적이 있었다. 멧돼지와 고라니가 다닌 발자국이다. 그것에 도움을 받아 산등성이가 아닌 가파른 산허리를 들어가며 거치적거리는 나뭇가지를 낫으로 쳤다. 이런 상태에서는 빨리 걸을 수도 없거니와 자칫하면 미끄러지기 십상이다. 하지만 길을 잃을 염려는 없다. 왜냐하면 이칠봉에서 출발할 때 지난번처럼 내 흔적을 남기려고 녹화 버튼을 작동했기 때문이다. 도무지 방향 감각을 알 수 없는 어디쯤에는 거대한 멧돼지 놀이터가 있는데 규모로 보아서 한 마리가 노는 곳이 아니다. 가족을 거느린 놈이거나 아니면 종족끼리 맘 놓고 노는 것처럼 보였다. 게다가 흔적을 보니 그것들이 파헤친 흙이 마르지 않았다. 적어도 내가 여기 오기 얼마 전까지 이곳에 있었다는 말이 된다. 어쩌면 그 동물들은 내가 걸어오는 발걸음 소리를 멀리서 듣고서 갑자기 모습을 감추어 버린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 사실이 두렵지는 않다. 멧돼지 놀이터는 늘 물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지금은 물이 흙과 뒤섞여 꽁꽁 얼었다. 거기서 몇십 터쯤 더 나아가다가 촘촘한 나무에 몸 하나 빠져나가기 어려운 곳에서 멈추었다. 그리고 돌아서면서 녹화 중지 버튼을 눌렀다. 이제 그 반대로 따라가면 된다. 이칠봉에 돌아와서 보니 방금 갔다가 돌아선 곳까지 거리가 약 700m다. 지난번 비해당에서 출발하여 돌아선 곳과 비교해보았다. 두 곳이 끊긴 거리는 직선으로 약 750 정도 되었고 그 구간을 미연결이라는 이름으로 지도에 표시했다. 이제 남은 일은 이 미연결 구간을 연결하면 된다. 오늘이다. 오늘이라 함은 2019년 2월 22일을 말한다. 오전 9시 반쯤 우리는 출발했다. 작은 병에 물을 담았다. 자루가 긴 낫을 지팡이 대신 들었다. 이번에도 칠봉이가 신이 나서 먼저 내뺀다. 그러다가 녀석은 내가 보이지 않으면 기다리거나 그래도 안 보이면 도로 내려오곤 한다. 녀석이 이제 점잖아졌다. 지난 여름 산에서 길을 잃어버릴 때는 녀석이 이렇지 않았다. 그때는 강아지 티를 막 벗어난 터여서 산짐승 냄새 찾느라 천방지축이었다. 그런 녀석이 이젠 의젓해진 것이다. 우리는 지난번까지 간 곳에서 또 북서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바로 미연결 구간이다. 골짜기가 너르고 낙엽이 종아리를 덮을 정도로 수북하게 쌓였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라 나무가 빽빽하여 도무지 어디로 발자국을 떼야 할지 모를 지경이다. 무작정 스마트폰으로 표시한 직선 미구간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리고 그 가상의 선에 접근하여서는 이번에도 동물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여기도 산짐승들이 다닌 흔적이 있다. 역시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게다가 아직 수분이 마르지 않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멧돼지 똥도 보인다. 분명히 이 똥을 눈무면 우리가 이쪽으로 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이때부터 칠봉이가 미친 것처럼 날뛰면서 이리저리 달리는데 워낙 빨라 쏜 화살 같다. 녀석의 본능임으로 내버려두고 나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연방납치를 하며 앞으로 나갔다. 그렇게 얼마를 고생했을까? 마침내 지난번 이칠봉에서 마지막 발자국을 찍은 곳을 찾았다. 우리가 성공했다. 야호! 이제부터 이칠봉까지 식은 죽 먹기처럼 찾아가기 쉽고 거리도 불과 700m다. 갑자기 큰 기쁨이 밀려왔다. 우리는 그렇게 이칠봉에 도착했다. 칠봉이가 먼저다. 나는 녀석의 동태를 유심히 살폈다. 녀석은 분명히 이칠봉을 아는 것 같았다. 아니 모를 리가 없다. 강아지였을 적 녀석을 만난 곳이 여기이다. 그리고 녀석은 이칠봉에서 저 혼자 한 달 가까이 지냈다. 늦은 오후 내가 하산하고서부터 이튿날 입산할 때까지이다. 녀석은 신기하게 다른 데 가지 않았고 또 신기하게 녀석을 잃어버린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 5월 중순 어느 날 일 마칠 즈음 녀석을 혼자 그대로 둘 수 없어서 강제로 붙들고 비해당에 데려갔다. 그 후는 녀석이 비해당을 제 집이라 여기고 어디에도 가지 않고 나와 동물가족이 되었다. 녀석은 목줄을 하지 않았으므로 제가 싫으면 언제든지 비해당을 떠날 수 있다. 그런데도 녀석은 그렇지 않았다. 가끔 내가 며칠을 비워도 녀석은 나 대신 위풍당당하게 비해당을 지키면서 동물 주인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 그게 나는 무엇보다 고맙다. 그런 녀석이 지난 아픈 기억이 나는지 이칠봉에서 행동을 가능한 줄이면서 점잖은 척한다. 운동기구 밑에 들어가 냄새를 맡기도 한다. 아마 강아지였을 적 그 밑에 들어가 밤을 보내며 모든 것으로부터 공포를 느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오르내리는 산길 쪽을 여러 번 유심히 보기도 한다.
그리고 외로운 산장도 물끄러미 올려다본다. 녀석에게 가져온 물을 주었다. 그리고서 깜빡한 것이 생각이 났다. 열쇠를 가져오지 않았다. 그 바람에 비해당에서 여기까지 약 3km 우리만의 등산로를 만들고서도 이 순간에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 안에는 커피와 라면물, 건빵이 있는데도 말이다. 아쉬움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우리는 이런저런 기구를 이용하여 운동하고서 다시 비해당으로 돌아간다. 올 때처럼 칠봉이가 신이 나서 저만치 앞선다. 그러면서도 녀석은 연방사방을 살피기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이 칠봉에서 흰 털을 가진 강아지를 처음 보았을 때 나는 도무지 그 까닭을 알지 못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 어린 것이 어떻게 해서 이 칠봉에 나타난 것인지 말이다. 그래서 그날 나는 하늘에서 떨어진 강아지라고 글을 쓴 적 있다. 이 생각도 아직 마찬가지다. 내가 물과 밥을 가져다 주던 것이 이제는 의젓하게 컸다. 그런 녀석이 오늘따라 더 자랑스럽다. 지난 여름 둘이서 비해당을 나섰다가 뒷산에서 서로 길을 잃어버린 사실이 녀석의 기억에 남은 것 같다. 그래서 녀석은 오늘따라 유별나게 나에게 신경을 쓴다. 보이지 않으면 멈추어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기다린다. 그러다가 내가 보이면 또 적정거리를 두고 앞서며 길을 안내한다. 녀석은 아마도 내가 스마트폰을 길라잡이로 한다는 사실을 모를 것이다. 그렇다고 이 비밀을 녀석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녀석은 나에게 신경을 덜 쓸 것이므로. 녀석이 강아지였을 적 알량한 마음으로 내가 좀 보살핀 적 있으나 이젠 녀석이 나를 늘 걱정하고 더 나아가 보호해주니 이 얼마나 고마운가. 2019년 1월 24일